너무나 어려운 자동차 정비 관리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받은 견적서를 알기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나는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아서 정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배선구의 견적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튜닝 사례를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퍼포먼스 튜닝 해가지고 우리 뒤에 배경이 뭡니까 이게? 튜닝 좋은 말이죠. 네. 나만의 그리고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든다. 제가 또 튜닝샵을 뭐 거의 한 3, 4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할 말도 많은데 아무튼 뭐 오늘 사례는 뭡니까? 일단은 견적서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재미있는 증상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견적서부터 보죠. 우리 네. 견적서니까요.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그렸어요. 뭐예요? 뭐 배선수리, 배선구, 배선수. 배선은 배선구죠. 네. 5만 원밖에 안. 이게 뭡니까? 엑센트 디젤 2014년식 10만 킬로 주행한 차량 배선수리. 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증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증상. 지금 이제 시동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엔진 체크 뜨는 이상한 불량이랑 반짝반짝거리네요. 저기 이제 오일 압력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인데, 네네. 그러니까 들어왔다 꺼졌다 막 하는 네. 거예요. 이상하네요. 원인이 뭘까요? 저기 이제 배선 문제인가요? 네. 근데 배선이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어렵죠.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디젤 차들 대부분 많이 하려면 이제 디젤차 자체가 조용하니까 네. 엔진 소리만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흡기 튜닝이라는 걸 하게 돼요. 흡기 튜닝이 뭐냐면 이제 공기가 이제 엔진으로 흡입되는 소리를 좀 크게 날 수가 있게 되는 효과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필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튜닝용 필터를 끼면 공기를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특수 필터를 끼는 거죠. 네. 근데 좋아요. 튜닝한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순정 호스를 빼고 튜닝한다고 해서 이제 알루미늄 파이프를 이제 새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알루미늄 파이프를 고정을 이상한 데 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파이프랑 배선이랑 무슨 상관이죠? 알루미늄 파이프를 고정하려면 이제 기존의 순정 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얘를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고정하는 위치를 배선 위에다가 대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걔가 흔들리니까 흔들리면서. 배선을 이렇게 갈근 거예요. 옆에 사진이 보면 이제 그래서 뜯어보니까 배선이 이제 끊어진 것도 있고, 끊어졌으니까 엔진 체크등이 들어온 거고, 어떤 거는 이제 살짝 붙어 있으니까 접촉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이제 그 깜빡깜빡깜빡 되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일단 흡기 튜닝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자, 여러분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튜닝 스쿨 관련된 유튜브 영상 네, 찾아보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우리 배선고사님 튜닝 스쿨 출신 맞아요. 매핑 교육 네. 받으셨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요즘 나오는 차량 2014년식 차량이잖아요. 네. 흡기 튜닝 소용 없습니다. 일단 맞아요. 퍼포먼스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출력을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설명 되게 잘해주셨는데 소리를 조금 흐프 이렇게 하고 싶다. 맞아요. 이상한 뭐 바보 같은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오케이. 네. 그게 좋은 소리, 멋있는 소리라고 한다면야 뭐 왜 하는지는 누가 보고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네. 이상한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오케이. 네. 그리고 또 무슨 뭐 배기 소리도 더 부렁부렁 하고 싶다. 다 옛날 그 뚝섬 폭죽들이 하는 건데 요즘 이제 유행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옛말이죠. 뭐 그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하여튼 배기 튜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흡기 튜닝이든 배기 튜닝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면 그것이 출력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옛날 베타 엔진 시절. 그러니까 뭐 투스카니 뭐 그전 TV론 이런 시절에는 그게 말이 됐어요. 그렇죠. 흡기 튜닝을 해서 뭐 5마력이든 3마력이든 올라가고, 배기 튜닝을 해서 뭐 흡기와 배기의 배합을 맞춘다 그러면 뭐 그걸로 인해서 출력이 한 15마력 정도 올라가고, 네.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ECU라는 게 굉장히 좀 고도로 첨단화되는 바람에 그런 튜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출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출력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알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자료들을 찾지 못해서 그런 멍청한 튜닝을 하고 있다. 예. 뭐 물론 저는 이렇게 비하를 하는데 비하 당해도 쌉니다. 왜냐하면 차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그리고 또 그 튜닝 제품을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야 뭐 고객이 원한다면야 달아주는 건 오케이인데 지금처럼 그 버섯돌이 흡기 뭐 이런 네, 걸 맞아요. 달기 위해서는 기존에 달려 있었던 그 흡기 라인, 인테이크 라인을 다 걷어내고 네. 알루미늄 파이핑이나 이런 것들을 덧대서 네. 어딘가에 고정을 시켜야 되고 네. 고정을 시킨 다음에 거기 관련된 호스, 센서류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지고 잘 달아야 되는데 그게 20년 전, 30년 전 대한민국의 기술 없던 시절에 용접쟁이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흡기 튜닝을 잘못하면 출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 튜닝 스쿨 영상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하는 게 거의 없지만, 그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소리 때문에요, 이제는. 이제 소리 때문에. 네, 소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습사.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튜닝을 이쁘게 그걸 떠나가지고 잘하는 데는 잘해요.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가격. 튜닝을 하고 싶지만 막 좀 싸게 하고 싶어서 막 뭐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저가를 찾는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애시당초에 흡기의 파이프를 하려면 레이아웃이 제대로 짜진 그런 정형화된 그 완성도가 높은 걸 끼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튜닝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튜닝? 나만의 차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대신 우리 가격 보고 그러지 말고 좀 진짜 완성도를 좀 보고 그 튜너의 그 어떻게 보면 숙련도 또는 그 장인 정신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해서 제대로 제값 주고 제대로 튜닝하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장인이 필요하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저는 아니, 이제 뭐 네. 그 무슨 예를 들어 백비드 없이 그 용접을 잘해서 무슨 뭐 유속을 유지시킨다던가 네.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는 장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멍청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무슨 장인이 필요하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박 대표님은 이제 튜닝샵을 하셨고 난 정비소를 하잖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막 갑자기 오일이 다 새서 견인이 와 아니면 DPF가 막혀서 와 보면은 정말로 진짜 막 그런 노하우가 없다는 얘기 왜 하냐면 간섭 때문에 구멍 나거나 또는 이상한 라인 쪽으로 호스를 대서 호스가 녹아서 샌다거나 이런 차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다 대부분 다 튜닝쟁이들이 정비를 모르고 튜닝을 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노하우가 있고 숙련도가 있고 장인이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흡기겠지만 뭐 쿨러 라인을 단다든지 인터쿨러 라인을 키운다든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근데 가격 보고 어설픈 데 가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거죠. 왜냐면 그 튜닝해서 잘못된 고장 수리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도 돈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해주는 사람도 돈이 안 되고 그런 작업을 뒤치다거리해서 고치는 사거리도 돈도 안 되고 더군다나 그런 싼 것만 찾는 사람들은 다 거지 새끼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싼 것만 찾으면 잘못된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취미가 결코 싼 게 아닌데 제대로 된 것을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해서 제대로 된 작업을 받는 게 네. 정답이다. 그죠? 네, 그건 언제나 정답인데 보통은 이제 싸구려, 네. 그다음 저가, 잘못된 작업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졌을 때 이제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순정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대로 된 튜닝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고 또 무조건 비싼 튜닝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인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제대로 된 튜닝 기술자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차종별로 스페셜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차량을 잘하는데 다른 차량을 잘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숙련도고 노하우죠. 네. 그랬을 때 보통은 예를 들면 나는 제네시스 쿠페 전문가고 BMW 전문이 아니면 난 BMW 차가 들어왔을 때 나 이거 못한다. 그럼 내가 아는 전문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글로 가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돈이 궁하니까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러다가 이제 엄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까워요 그게. 예.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뭐 오너 입장에서는 제네시스 쿠페 전문가와 일본차 전문가와 무슨 독일차 전문가 뭐 다 미국차 전문가 다 가지고 싶지만 데리고 싶지만 데리고 있고 싶은데 사실 또 그 사람들끼리 알력 싸움 뭐 이런 것들도 복잡한 어떤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는 튜닝을 즐기는 데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아마 쉽지 그래도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요? 많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튜닝 시장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사실은. 안타깝네요. 튜닝 차량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또 우리가 한번 네. 깊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견적서를 보내주십시오. 동영상이나 사진 첨부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메일 bae6461 골뱅이 네이버닷컴 또는 카카오톡에서 배선구 또는 백선구의 견적서 검색을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